오늘부터는 이거 해놓을 테니까 녹화 하면 이제 그거 하면 안 돼? 알겠지? 막 예, 영상에서 너의 들리도 난무하고 이거 안 되거나 그지? 봐봐요. 그러면 머릿속에 이게 이 정도는 들어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집합했는데 집합하면 일단 집합에 정의가 있을 건데 정의가 뭐냐면 쉽게 말을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소를 다 모아놓은 게 집합이에요. 알겠지? 쉽게 말을 하면 근데 그거를 책에서는 뭐라고 쓰냐면 이건 기니까 그냥 말로만 할게. 집합은 정의가 뭐냐면 내가 특정 대상을 모아가지고 그 특정 대상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해요. 근데 그 특정 대상이 그냥 원소예요. 알겠지? 그래서 특정 대상을 모아놓은 것을 보고 특정한 모임을 보고 우리가 집합 이렇게 부르는데 주로 그 안에 있는 원소는 하나씩 써보면 원소는 소문자로 많이 쓰고 집합은 대문자로 많이 써요. 그러면 첫 번째로 필요한 기호가 뭐가 있을 거냐면 여기에 있는 원소가 이 특정한 그 모임에 소속되어 있는 애다 이런 얘기를 표현을 해줘야 돼. 그럼 그건 어떻게 표현할 거냐? 좀 그냥 이제 용어를 이용해서 얘기를 하면 A라는 원소가 집합 A의 원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어떻게 기호를 써야 되냐면 이렇게 기호를 쓰면 돼요. 이해되죠? 이거 옛날에 배웠던 거 A라는 집합이 있으면 A가 원소이다 뭐 이렇게 써도 상관없고 됐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집합에 대해서 정의한 게 요거예요. 첫 번째.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럼 이 집합을 이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표현. 그러면 표현은 어떻게 하느냐? 교과서에서 크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해줘요. 이건 간단한 거니까 다 알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로 원소, 나열법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제일 쉽게 알고 있는 거. 원소, 나열법 이런 게 있고 이거는 말 그대로 이렇게 집합을 괄호를 이렇게 써서 표현하는데 이건 다 알 건데 원소를 진짜로 쓰는 거야.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조건, 제시법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는 조건이라는 말이 있는데 요 조건 요게 다음 단원에서도 나오지. 명제라는 얘기를 할 때도 P이면 Q이다 할 때 그 P랑 Q가 조건이야. 알겠죠? 그래서 그 조건을 가지고 조건을 제시해서 그러니까 특정한 상황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얘기를 해주는 걸 조건제시법이라고 하고 어떻게 쓰냐면 여기다가 원소 모양을 써놔요. 알겠죠? 막 대명사같이 써놓는 거야. 그리고 이거에 대한 설명을 이제 이렇게 씁니다. X는 뭐 예를 들면 자연수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조건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조건에서 말하는 요 대명사를 앞에 써가지고 얘를 설명해주고 걔를 다 모아서 써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반은 이제 얘 그냥 구분해 놓은 거고. 됐지? 이게 조건제시법. 그 다음에 마지막은 벤 다이어그램이 있는데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A라는 집합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써놓고 여기에 1도 있고 2도 있고 뭐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알겠죠? 이거는 주로 연산을 하거나 아니면 원소의 개수 문제 풀 때 주로 많이 쓰니까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일단 표현하는 방법은 이 정도가 있어요. 됐지? 네, 근데 이제 조건제시법 요거를 좀 잘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봐봐 하나만 더 보여줄게. 꼭 여기가 X일 필요가 없어. 여기가 꼭 X일 필요가 없고 이렇게 써도 돼요. 예를 들면 X, Y다 이렇게 써도 돼. 필요에 따라서 모양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쓰고 뭐 예를 들어 여기다가 X 제곱하고 Y의 제곱하고 예를 들어 다다 이렇게 썼어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순서쌍이다 이렇게 되지. 이런 순서쌍을 다 모으라는 거야. 뭘 만족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다 이걸 만족하는. 그러면 우리가 다음 단원하고 연결을 해보면 뒤에 나오는 단원들하고 연결을 해보면 얘는 어떤 모양이 되는 거냐면 여기가 X축이고 얘가 Y축이면 어떻게 생긴 원의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도 만들 수가 있지. 이 원에 있는 요 원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모아서 집합으로 만드세요 이런 뜻이야. 이게 똑같은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해. 그러니까 꼭 X만 올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자, 이런 식으로 집합을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이걸로 문제 안 냅니다. 알겠죠? 이건 그냥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제 원소의 개수 이런 표현이 있어요. 원소의 개수. 그럼 원소의 개수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뭐냐면 A라는 집합이 있는데 그 집합 A에 원소가 몇 개 있다 이런 거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그게 중요한가 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n이라고 쓴 다음에 이렇게 말아요. 됐지? 그럼 이게 기호로 A라는 집합의 원소가 몇 개이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등호 쓰면 얘는 숫자로 표현될 거니까 등호 쓰면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 숫자가 m이다 이렇게 쓰면 A라는 집합 안에 원소가 몇 개 있다는 얘기야? m개가 들어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 집합에 들어가는 원소는 중복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빠짐없이 다 써야 돼요. 중복은 안 되고 알겠지? 그래서 얘는 m 중에는 같은 거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를 원소의 개수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걸로 보면 되는데 원소의 개수가 m개 있다는 건 셀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집합 같은 거는 셀 수 있는 것도 있고 개수를 셀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구분을 이렇게 하기도 해. 유한 집합이다. 그 다음에 무한 집합이다. 이렇게. 자, 이렇게 원소의 개수에 대해서 설명은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유한집합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거 하나 설명하고 싶어서 쓴 거예요.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으면 유한집합이야. 근데 이거 있죠? 이거 보고 이름을 뭐라고 부르지? 공집합 이렇게 부르죠. 얘는 유한이에요? 무한이에요? 유한이죠. 왜요? 몇 개인지 알 수 있잖아. 그지? 공집합은 이름이 얘는 공집합인데 원소가 하나도 없는 게 공집합이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쓰면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 몇 개? 0개다 이렇게 쓰면 돼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을 원소의 개수 이렇게 불러요. 그럼 일단은 이 정도는 알아야 일단 집합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여기서 모르는 내용 있으면 안 돼요. 돼요, 이해? 네. 그러면 일단 이게 집합 하나에 대한 얘기를 지금 쭉 한 거고 여기서는 시험 문제 나올 게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뭐 시키냐면 이름은 뭐 붙이기 나름인데 나는 그냥 이렇게 붙일게요. 연산이다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집합을 두 개를 가지고 놓고 그걸 계산하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연산했을 때 첫 번째로 뭘 배우냐면 이런 거 배워요. 뭐냐면 A랑 B의 합집합이다 이거 배워. 이거 되게 중요해. 알겠죠? 이거 다 이게 수학 문제 풀 때 기본으로 베이스에 깔려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 알아야 돼. 자, A랑 B의 합집합이다 이거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X라는 원소가 있는데 그 X라는 원소가 A에 있어 아니면 X라는 원소가 B에 들어있다 라고 쓰고 여기를 뭐라고 해야 되냐면 또는 이다 이렇게 해야 돼. 이게 경우의 수나 확률 쪽에서도 계속 나오잖아. A라거나 또는 B다 사건이 A거나 또는 B다 라고 하면 합사건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지? 그때 또는이라고 쓴 건데 요 또는이 합집합을 의미한다 라고 꼭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A랑 B의 교집합이다.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X가 X는 A고 그 다음에 X는 B에 있는 원소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는 뭐가 나오냐면 콤마 아니면 그리고 and 이거 생각하면 돼. 알겠지? 얘가 and야. 아니면 한글로는 그리고 얘는 또는. 자, 그래서 그리고가 나오면 얘는 교집합이구나. 이것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얘기가 파생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얘네 둘만 합집합이랑 교집합만 뭐가 되냐면 교환법칙하고 결합법칙하고 모를 것 같은데 결합법칙하고 그 다음에 분배법칙하고가 성립해요. 뒤에 쓰는 게 이제 여집합하고 차집합이 남았는데 걔네들은 이거 안 돼. 근데 얘네들만 돼. 알겠지?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보여주면은 이렇게 돼요. 봐봐. 교환이다 라고 하면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야. A랑 B랑 계산할 거를 B랑 A랑 계산해도 된다는 얘기야. 순서가 상관없다는 거야. 교집합도 돼. 그 다음에 결합도 얘 교집합으로 보여줄게. 자, 이걸 먼저 계산하고 나서 똑같은 교야.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A를 B랑 C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나중에 계산하거나 똑같아요. 상관이 없어. 그 다음에 분배 법칙은 뭐냐면 A가 있는데 B랑 C의 합집합이 있어요. 자, 이렇게 했는데 얘를 교집합하래.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냐면 이렇게 먼저 계산을 해서 A랑 B의 교집합을 계산을 하고 A랑 C랑 먼저 또 교집합을 해서 마지막에 합집합을 해도 괜찮다. 이게 분배 법칙이야. 이게 교집합하고 합집합의 사이에서만 3개가 성립을 하고 나머지는 성립을 안 해.
그래서 연산을 시켜라라고 하고 난 다음에 문제를 내면 항상 어떻게든 합집합하고 교집합 형태로 바꾼 다음에 계산을 하는 게 맞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연산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기서 뭘 또 하나 알 수 있냐면 이런 거 알 수 있는데, 봐봐. 원소의 개수에 관련돼서 A랑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3개짜리는 그냥 외우지 마시고 일단 2개짜리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게 좋은데 얘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A의 원소하고 B의 원소를 더한 다음에 A랑 B의 교집합의 원소를 빼면 돼요. 알겠죠? 이거 확률과 통계에서도 계속 요 계산하는 거 나오잖아. 그치? 확률도 그렇고 경우에서도 그렇고. 자, 그래서 요 계산이다라는 거를 좀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좋고. 됐어요 이거? 왜 이런지는 당연히 알 거야. 보고 기억이 날 거야. 왜냐면 A에도 B에도 얘가 한 번씩 들어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두 번 샜기 때문에 여기서 더하면 두 번 샜기 때문에 한 번을 빼주는 거야. 근데 하나 더 이 용어를 알아야 돼. 여기에서 중요한 용어가 하나 또 나오는데 서로소라는 용어가 나와요. 서로소는 여러 단원에서 같이 나오거든요. 집합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자연수 얘기를 할 때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데 집합에서 말하는 서로소는 뭐예요? A라는 집합하고 B라는 집합이 서로소래. 다 외워야 돼 이거. A라는 집합이랑 B라는 집합이 서로소래. 그럼 무슨 뜻이야? A와 B라는 두 집합 사이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그치 원소가 없어서 공집합이다. 이렇게 되는 게 서로소지. 이해됐죠? 참고로 그러면 만약에 두 자연수가 서로소다라고 하면 무슨 얘기야? 겹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조금 더 세련되게 말해봐. 약수가 어. 1 제외하고 없다. 1 제외하고 없다. 좀 더 세련되게 말하면 1만 공약수가 1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네. 아니면 최대 공약수가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 예, 그게 정부에서 말하는 서로소. 알겠죠? 그래서 일단 모든 베이스는 다 뭐냐면 합집합하고 교집합이 베이스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A의 여집합이나 자 요런 게 있는데 여집합은 어떤 애를 얘기하냐면 X가 전체 집합이라고 해요. 알겠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집합. 자, 그 집합에는 들어있는 원소인데 X가 누구에는 없냐면 A에는 없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 그리고니까 둘 다 동시에 만족을 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을 보고 우리가 여집합 이렇게 불러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네, 많이 다루는 게 이제 A 차 B예요. 차집합. 자, 이거는 교환법칙 성립 안 한다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A에서 B를 뺀 거랑 B에서 A를 빼는 거랑 같을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지? 자, 그래서 얘는 교환법칙, 결합법칙 이런 거 성립 안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차집합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X는 A에는 있어요 원소가. 근데 X가 B에는 없어요. 자, 이렇게 생긴 애를 보고 우리가 차집합 이렇게 불러. 근데 차집합이라고 부르는데 얘도 조심해야 되는 게 이렇게 표현할 때는 뭔가 안 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특히 연산을 해라 라고 하면 이렇게 바꿔서 씁니다. 잘 봐. 이렇게 바꿔서 씁니다. 선생님 이거 증명해주세요. 증명 없고요. 그냥 벤 다이어그램 그리시면 돼요. 알겠지? 너무 당연하게 그냥 나와. 자, 그래서 요거 외워야 돼. 이거 모르면 장님돼. 알겠지? 특히 확률 통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쪽까지 넘어가면 실제로 내가 A랑 B의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라고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건 어떻게 계산하냐면 A에서 누굴 빼냐면 실질적으로 빼내야 되는 건 겹치는 애를 빼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주로 뭔가 개수를 셀 때는 요식을 쓰고 연산을 할 때는 요식을 씁니다. 알겠죠? 이해돼요? 네. 연산을 할 때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개수를 셀 때는 예, 요걸 이용하고 예,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그 다음에 이제 자질구레하게 알아야 되는 거. 자질구레하게 알아야 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이거 있어요. 기억나요? 사람 이름인 것 같은데, 그지? 자,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A랑 B의 합집합인데 여기에 밖에 여집합이야. 이런 거는 연산이 안 돼. 분배 법칙을 못 써.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돼 있으면 계산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면 어떻게 계산을 하기로 했냐면 A의 6건,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합집합이 교집합으로 바뀌어서 예, B의 여집합 이렇게 표현이 돼. 알겠죠?
이게 요 단어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계속 저기 뭐야 경우의 수, 확률과 통계 쪽에서도 계속 이런 기호를 활용해서 다루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A와 B의 교집합이다. 근데 그거 전체를 여집합이다라고 하면 A의 여집합과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합집합이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요런 얘기가 이제 연산에 관련된 얘기고 하나만 더 하면 돼요. 이제 마지막 주제는 뭐냐면 자, 요게 거의 제일 중요한 주제인데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 세 번째가 자, 요거 관련된 거예요. 부분집합. 부분집합에 관련된 건데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봐봐. A가 B라는 집합이랑 A라는 집합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 A의 모든 원소가 B에 있는 모든 원소에 그러니까 B라는 집합에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럴 때 우리가 부분집합이다라고 표현을 해.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라는 집합에도 있을 때 그걸 보고 우리는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알겠죠? 이게 정의예요. 이게 정의인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이 주제가 나와요.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는 주제가 나오는데 요것만 한번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문제로 갑시다. 알겠지? 정리하면 요만큼이 있다는 거야. 자, 여기로 가볼게요. A라는 집합이 있어요. 얘가 원소가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어. 4개만 합시다. 됐지? 자, 질문이야. 첫 번째 질문. A의 부분집합 몇 개예요? 5개? 자, 이거 고등학교 올라오자마자 거의 2학기 되자마자 바로 엄청 열심히 공식처럼 외우죠. 그치? 자, A의 부분집합이 몇 개냐라고 물어보면 몇 개예요? 2에 4승. 4승이다 해서 몇 개예요? 16개다 이렇게 되지. 이해돼? 자, 한번 생각해보자. 왜? 이게 왜인 줄 알면 그 다음에 나오는 공식은 당연히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애들이 겁나 못하니까 다 외우라고 하는 거야. 이 밑에 나오는 공식들을. 근데 요거 하나만 정확하게 알면 그 다음부터 너무 쉬워. 이게 왜 이게 4승이야? 개수를 세라지. 그지? 한번 자, 우리 이제 3학년쯤 됐어. 3학년이야. 알겠지? 3학년 됐으니까 한번 우리 종합적인 사고를 한번 해보자고. 봐봐. 희연아, 개수를 구하라는 게 무슨 단원이야? 어떤 책에 나와? 우리가 배우는 수학책 3권 있는데 제일 처음에는 수학 2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미적분 1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확률과 통계가 있지. 그지? 자, 생각해봐. 야, 개수를 구하래. 그럼 그거 어떤 책에 제일 많이 나와? 확률과 통계. 그치. 놀랍게도 확률과 통계 제일 많이 나오지. 그지? 확률과 통계에서 어떤 단원이 나와 주로? 그거 뭐냐? 맨 앞에. 그치. 그걸 보고 이름을 주사위. 경우의 수. 주사위라는 단어가 있어. 야, 경우의 수라고 한단 말이야. 경우의 수라는 단어에서 제일 많이 나와. 그지? 그러면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는 건 경우의 수 문제겠네. 그지? 네. 맞아요? 그럼 네. 한번 풀어보자.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고 한번 풀어보자. 그러면 내가 만들고 싶은 거는 어떤 걸 만들고 싶은 거냐면 내가 여기에다가 집합을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서 x라고 한 다음에 이 x라는 집합에 이해돼요? 요 x라는 집합에 넣을 수 있는 원소가 누구 있다? 1과 2와 3과 4, 4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넣을 때 봐봐 어떻게 되나? 그러면 내가 x에다가 원소를 집어넣을 거야. 그럼 물어봐야지. 사건 1. 1아, x에 들어갈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1 입장에서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2가지지. 뭐뭐 2가지야.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그지? 그러면 2도 몇 가지야? 2가지. 3은? 2가지. 4는? 2가지. 그러면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아니면 따로 일어나는 거야? 동시에. 동시에 일어나잖아. 그러면 합사건이야? 곱사건이야? 곱사. 곱사건이잖아. 그러니까 얼마예요 이게? 4승. 4승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당연히 답이지.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원소의 개수다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냐면 경우의 수가 다 2가지씩 있는데 그걸 다 곱할 거니까 원소의 개수가 몇 개 있는지만 세서 그 개수만큼 곱하면 1을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게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는 문제야. 근데 이렇게 안 세도 돼. 봐봐. 한다. 잘 봐야 돼. 근데 우리가 이거를 중학교 때도 너네 집합 배웠냐? 안 배우지?
고등학교 와서 배웠죠? 자,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기 때 처음에 부분집합 얘기하면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쳐준다. 봐봐. 야, 부분집합 한번 만들어봐. 이렇게 해. 그래서 부분집합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그러면서 이걸 가르쳐줘. 야, 원소가 0개 있는 게 말이 돼? 부분집합이?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그거 맞다고 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는 공집합인데 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원소가 하나도 없는 게 공집합이 하나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원소가 한 개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걔는 집합을 만들어 보면 1도 있고 귀찮아서 이거 막 가로 안 치면 안 돼요 물어봤잖아. 그지? 그 다음에 2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3도 있고 그 다음에 4도 있어. 이렇게 몇 개가 나왔지? 4개가 나오지. 한 번만 더 할게. 이번에는 원소의 개수가 2개 있다. 야, 이것도 만들어 보면 1도 있고 2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 것들 만들어 보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쭉 만들어 보면 1하고 3도 있고 그 다음에 1하고 4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어?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야. 이해되죠? 3개랑 4개는 안 할게요. 뭐 3개짜리도 있고 4개짜리도 있겠지. 근데 우리가 경우에서 다 배웠으니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야. 여기 지금 원소가 하나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해달라는 거냐면 시선을 바꾸면 이렇게 돼. 여기 원소가 몇 개가 있는데 4개가 있잖아. 4개 중에서 몇 개 선택하기 문제가 되는 거야? 한 개 선택하기 해야 되지. 그럼 하나를 선택하는데 여기서 순서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내가 순서를 고려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도 되잖아. 1하고 2를 선택하는 거랑 2하고 1을 선택하는 게 다른 집합이 아니잖아. 그지? 그러면 순서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중복하면 돼요? 안 돼요? 막 1을 내가 2번 뽑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조합이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 1개 선택하기.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개.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3개. 4개가 있는데 4개. 마지막은 처음은 4개 중에 0개 선택하기.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다시 써보면 얘는 4C 0 플러스 4C 1 플러스 제일 처음에 학교에서 부분집합 얘기를 했을 때는 이 빨간색 아이디어로 가르쳐주고 공식은 노란색으로 가르쳐주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지. 근데 이제 확률과 통계 다 배웠으니까 봐봐. 이게 뭐예요? 이항정리잖아. 이거 다 더하면 2의 다승인 건 알고 있잖아. 공식이잖아.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분집합의 개수를 셀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파생돼서 나온다는 게 뻔해 이런 거야. 뭐냐면 야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은 몇 개 있냐 이렇게 물어볼 거야. 어떻게 하면 돼? 1은 반드시 포함이 됐잖아. 그러면 1 같은 경우에는 선택권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없으니까 경우에서 몇 개야? 한 개지, 한 개. 그러니까 맞아. 한 개니까 2의 3승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8이지.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공식이 이렇게 없다는 얘기야. 이 원리만 이해를 하면.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해놔라. 왜냐면 이따가 나올 거니까. 알겠지? 경우의 수처럼 생각을 하면 되게 쉬운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는 문제는 요렇게 이해를 하면 돼. 이 정도의 내용이 있는 거야. 됐죠? 이거 뭔 소리야? 모르면 그냥 이거 노란색만 잘 기억해도 괜찮아. 문제는 대부분 다 풀려 일단은. 근데 접근을 할 때 그래도 경우의 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게 좀 낫더라 이 얘기야. 알겠죠? 그러면 내용 정리는 대충 끝. 집합엔 요 정도가 있는 거야. 알겠지? 근데 주로 문제로 나오는 거는 요 부분집합 개수를 만든다거나 연산하는 문제는 거의 없고 원소의 개수 물어보는 것도 옛날에는 많이 물어봤는데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는 정말로 집합을 만들어서 정말로 집합을 만들어서 그 집합이 어떻게 생겼는지 물어보는 거 뭐 이 정도밖에는 없으니까 문제 푸는 거는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씩 해봅시다. 그래서 하나씩 해보면 첫 번째 페이지 볼래요? 12페이지 여기에 있는 문제들은 넘어갈게요. 근데 연도수 보면 다 되게 옛날 문제. 2002년 수능이면 야, 와, 내가 봤던 거다. 와, 그다. 내가 봤던 수능이야. 진짜 오래됐죠.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집합의 표현과 분류라고 하는데 거의 문제화되지는 않아요. 거의 문제화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좀 풀어봤으면 좋겠고 요 첫 번째 페이지에서 혹시 어려운 거 있었어요? 안 풀린다 이거 좀 어렵더라 없죠? 그지? 근데 하나만 얘기할게요. 9번 같은 거 만약에 풀라고 했어. A라고 써있으니까 A 9번이다 이런 거 풀라고 했어. 그러면 일단 수능 문제 특징이 되게 말이 많아.
그죠? 그냥 쌤이나 뭐 이런 데처럼 직접적으로 뭘 구해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막 이상한 표현을 만들어가지고 네가 그거 해석할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알겠죠? 그러면 문제를 꼼꼼히 읽고 봐봐. A에 K다라고 써있는데 AK는 K를 거듭제곱함수의 1의 자리수 전체의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리고 네가 못 알아먹을까봐 A2라고 해가지고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잖아. 2의 1승임은 2니까 2가 원소고 2의 제곱은 4니까 4가 원소고 2의 3승은 8이니까 8이 원소고 2의 4승은 16이니까 6이 원소인 거야. 1의 자리 숫자가 원소니까 야 6이 원소고 그 다음에 2의 5승은 32니까 다시 2가 원소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차피 2에다가 다시 2를 곱해서 4가 4에다가 또 2를 곱해서 8이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복할 것이다 이 얘기야. 그래서 그 반복하는 주기를 찾아서 이렇게 원소들을 쓰세요라는 문제예요. 이해돼요? 그럼 봐봐. 이거를 한 번에 A는 2, 4, 8, 6이지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해봐야지 아는 거라고. 그러면 해볼게요. 봐봐. 맨 처음에 뭘 물어보고 있냐면 기억에 자 기억에 옛날 문제라 그냥 각각각에 하나야. 1이라는 자 이건 표현법 아는 거야. 1이 원소냐 3이라는 집합에 자 이렇게 써있죠. 그러면 이 문제는 A3을 만들어 보라는 얘기야. 만들면 3의 1승은 얼마죠? 3이니까 3이 들어가는 게 맞고 3, 3은 9니까 9가 들어가는 게 맞고 그 다음에 3의 3승은 27이니까 7이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3의 4승은 81이니까 1이 들어가는 게 맞네요. 그지? 근데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게 1 다음에 3일 거고 3 다음에 다시 9, 7 반복될 것이니까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1이 들어있는지 물어본 거니까 1은 들어있으니까 얘는 참이다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야. 이거 뭐가 어려워? 근데 항상 기억은 웬만하면 구체적인 숫자를 준 다음에 네가 이거 한번 이해해볼래?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예, 직접 해보세요 이렇게. 알겠지? 꼭 해봐야 돼. 자 그 다음에 니은도 봐봐. 니은은 A6하고요. 그 다음에 A3하고요. 포함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니은을 풀려면 A6을 알아야 돼. 그지? 그러면 A6. 자, 이거 만들었으니까 여기다 만들어 볼게요. A6이다. 그러면 6일은 6이니까 6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6의 제곱은 36이죠. 또 6이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같은 숫자 나오면 게임 끝이잖아. 그애들 또 곱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생긴 집합이 되는 게 맞죠. 돼요, 이해? 그러면 니은에서의 질문은 뭐냐면 A6이 A3에 포함되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지? 포함돼요 안 돼요? 이렇게 확인하면 되지? 6이라는 원소가 여기 A3에 들어있는지 확인하면 되잖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땡이죠. 자 그래서 니은은 땡입니다. 이해되지? 그러면 디귿인데 이제 디귿은 뭘 물어보고 있냐면 3의 거듭제곱일 때 그게 3이랑 똑같아지는 자연수 n이 존재하는지 물어보고 있지. 그지? 그러면 모르겠으니까 한번 해보는 거지. A9가 어떻게 생겼나. 그럼 맨 처음에는 9니까 9고 그 다음에 9, 81이니까 1이고 그러면 끝났겠지. 더 이상은 없겠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지?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숫자는 27이야. 그러면 27을 가지고 또 문제를 풀어봐야 돼. 27을 계속 거듭제곱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잖아. 이해돼요? 근데 이건 어떻게 될 거냐면 맨 처음에는 27의 1승이 7이니까 7이겠지. 근데 77에 49잖아 어쨌든. 그러니까 끝자리는 9겠지. 그 다음에 다시 7, 9, 63이니까 3이겠지. 3, 7은 21이니까 1이겠지. 1 나왔으니까 끝났지. 이렇게 생각 먹었을 거라고. 나오는 순서는 다르지만 얘랑 똑같은 집합인 거 맞아요 틀려요? 집합만 보는 거잖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지? 그러니까 어떤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숫자들은 원소들은 다 들어있는 거 맞잖아. 그러니까 n이 얼마이면 가능한 거예요? 3이면 바로 가능하잖아. 근데 이거는 그냥 존재하는지만 물어봤으니까 있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끝났죠. 야,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이게 뭐가 어려워. 그죠? 그냥 모르면 일단 해보라고. 그러니까 이게 나는 별로 안 좋아하는 건데 뭐냐면 물론 가능하면 하세요. 근데 뭐냐면 수학 문제를 푸는데 맨 처음부터 그냥 딱 보자마자 영역적으로 막 접근하려고 해. 뭐 미적분은 가능할 수도 있어. 그냥 수열이나 뭐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시도를 해보라고. 무슨 상황인지 파악을 해야 되잖아.
수능 문제들은 다 어려워 보이게 하는 효과로 뭐가 있냐면 내가 못 봤던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말을 만들어 놓는단 말이야. 그치? 그거에 속으면 안 돼요. 다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알겠죠? 문제 푸는 건 좀 다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부분집합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자, 첫 번째 단락에 나오는 거는 그냥 포함관계이다라는 얘기들이 쭉 나오기 때문에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그냥 아까 했던 얘기도 있고 하니까 12번? 뭐 이런 거 잠깐 보면 이거 되게 쉬워요. A라는 집합이 있는데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5도 있고 이렇게 들어있죠. 부분집합에서 홀수가 1개 이상 속해 있는 집합의 개수는? 이라고 물어봤지. 그러면 이렇게 생긴 집합을 물어봤는데 자 봐봐. 머리를 써야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항상 경우의 수처럼 생각을 해보면 홀수가 1개 이상이니까 지금 여기 1도 있고 3도 있고 5도 있단 말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홀수가 1개 이상이면 1개 있을 때, 2개 있을 때, 3개 있을 때 다 세야 되잖아. 그럼 그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하는 게 맞아? 이게 홀수가? 그치. 1개도 없는 거를 전체에서 빼면 되죠. 그러면 첫 번째로 세야 되는 거는 전체가 총 몇 개 있느냐 이건데 보자마자 이 정도는 계산이 가능해. 2의 5승이에요. 32다 이렇게 계산이 가능해요. 그러면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홀수가 i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는 거지. 그럼 몇 개야? 이렇게 세면 되지. 4개. 그치? 왜? 1하고 3하고 5는 선택관이 없잖아. 넌 다 빠져.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해되죠? 그러니까 2의 제곱이고 4개다. 이렇게 되는 게 맞지. 그러면 이거는 답이 32에서 몇 개를 빼는 거야? 4를 빼는 거지. 그럼 얼마예요? 28개가 답이죠. 됐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풀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 혹시 이 페이지에서 어려운 거 있어요? 13번. 13번은 13번은 다 세야 돼요. 이거는 직접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U라는 집합이 있는데 전체 집합이에요. 이게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해서 맨 마지막에 9도 있고 10도 있고 자 이렇게 생긴 집합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부분집합 중에서 두 개의 원소를 갖는 A라는 집합을 만든 다음에 두 원소의 곱이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게 하는 됐죠? 집합 A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A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A, B다 이렇게 써 있죠. 그러면 이렇게 두 개로 눈에 보인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전제하고 있는 건 뭐냐면 A랑 B가 서로 같은 값은 아니더라 이런 얘기가 일단은 들어있는 거지.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면 A랑 B랑 둘이 서로 다른데 여기에서 이제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는 제곱수를 만들어 봐야 되는 거야. 그쵸? 그러면 맨 처음에 A가 1이에요. 자 모르면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해. 그럼 B는 자체적으로 제곱수가 되는 애를 찾으면 되지. 그러면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제곱수가 되는 거는 누가 있냐면 4도 있고 9도 있고 이렇게 있을 거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두 번째 A라는 숫자가 2가 됐어요. 됐죠? 그러면 B라는 숫자는 모양이 어떻게 써져야 되냐면 2 곱하기 제곱수 이렇게 써져 있어야지 맞는 거야. 그러면 맨 처음에 누가 있냐면 2가 있는데 얘는 탈락이야. 맞지? 됐어 이게? 2가 있으면 안 되잖아. 왜냐면 그러면 2 이렇게 써 있으면 이렇게 안 써질 거 아니야. 이해되지? 그래서 얘는 탈락이고 그러면 2 곱하기 2의 제곱이 있으니까 이게 얼마냐면 8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숫자는 누가 있냐면 2하고 엮일 수 있는 숫자는 8이다. 이렇게 생긴 숫자가 들어있을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A라는 숫자가 3이에요. A라는 숫자가 3이면 B라는 숫자는 어떻게 써져야 되냐면 3이라는 인수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지 제곱수가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K의 제곱이다. 이렇게 생긴 숫자가 돼야 하는데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거냐면 3 곱하기 K의 제곱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1을 넣으면 3이니까 안 되고요. 2를 넣으면 4, 3, 10인데 10이는 넘어가니까 또 안 돼요. 없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3하고 짝을 지을 수 있는 B라는 숫자는 없어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제 4 같은 경우에는 4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겼냐면 2의 제곱이다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러면 B라는 숫자는 누가 돼야 되는 거냐면 그냥 또 다시 제곱수가 되면 돼. 근데 누가 있지? 또 제곱수. 그냥 제곱수. 근데 4 아닌 제곱수.
8. 9가 있잖아 9. 네? 9 9 9. 그러니까 8은 왜 안 돼요? 8은 안 되지. 4, 8, 32잖아. 32가 누구의 제곱이야? 안 되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지 혼자 제곱수인 애를 찾아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1이 있는데 1을 넣으면 안 되고, 왜냐면 1하고 4는 이미 만들었으니까. 그럼 남는 건 누가 있냐면 9밖에 없다는 거지. 3의 제곱, 2의 제곱은 써있으니까. 자, 그래서 9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5인데, 그러면 A가 만약에 5면 B는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5 곱하기 제곱수다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더 이상은 안 되죠. 6도 마찬가지고 7도 8도 8 같은 경우에는 2가 하나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없죠. 그지? 예, 그 다음에 9 다 안 되죠. 이해됐죠? 그래서 되는 조합을 찾아보면 총 몇 개가 있냐면 네. 1하고 4. 그치? 4개가 있죠. 1하고 9. 그 다음에 2하고 8.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4하고 9. 이렇게 있지. 자, 그래서 총 4개가 있습니다. 집합 만들 수 있는 게. 이해돼요? 됐나요? 네. 예, 그냥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할 때도 그냥 막 무턱대고 찾는 게 아니고 제곱수 되는 거 찾으라고 막 곱해서 찾는 게 아니고 찾을 때 좀 이렇게 카테고리 나눈가 좀 분류를 해가면서 찾으면 좀 편해요. 알겠죠? 넘어가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15, 16번이 있는데 이거는 풀어주려고 표시를 해놨는데 얘가 조금 말을 뭔가 복잡해 보이게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풀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15번 얘부터 한번 다시 해봅시다. 알겠죠? 자, 해볼게요. 전체 집합이 있어요. 전체 집합이 있는데 자, 얘는 자, 이렇게 원소들이 들어있고요. 자, 이 S라는 집합에서요 원소 중에서 봐봐, 부분집합 S예요. 부분집합 S를 만든 다음에 그 S의 원소 중에서 소수가 있는 개수를 찾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가지고 소수가 있는 개수를 찾은 다음에 그 개수를 NS다 이렇게 정의를 하래요. 그러면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기억해가지고 문제를 하나 풀어보라는 거야. S가 집합이 2하고 3하고 4하고 이렇게 들어있어요. 됐지? 그러니까 한번 해보라는 거야. 여기다가 N 대문자 쓴 다음에 여기다 S 이렇게 쓰면 이게 여기에 있는 2하고 3하고 4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 있는데 요 안에 소수가 몇 개 있냐 이거 물어보는 거야. 됐어요? 근데 이거 간혹 하다 보면 3학년 애들도 가끔 그냥 말 걸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 같기는 한데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물어보지 마. 뭐냐면 선생님 소수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이 가끔 있어. 스트레스 받으면 그럴 수도 있는데 봐봐. 소수가 뭐지? 2, 3, 5, 7. 맞아. 그지? 소수가 뭐냐면 2, 3, 5, 7 뭐 이렇게 생긴 숫자지. 그냥 한번 나온 김에 그럼 소수랑 대립되는 숫자는 뭐예요? 무슨 수예요? 양수, 음수, 0. 녹화되고 있다니까. 이름 부른다? 자, 뭐라고? 소수 아닌 수를 뭐라고? 무슨 수라고 불러요? 1 빼고 일단 무슨 성수? 합성수. 오, 맞아요. 몰랐네. 짱인데? 자, 합성수 이렇게 해봐. 알겠죠? 합성수 그러면 소수 구분하는 방법 정의는 뭐예요? 합성수는 소수는 하는 게 편해. 소수를 포함한다. 아이씨. 소수를 하는 게 편해. 소수는 뭐예요? 나와 약수가 나와 1뿐인 자연수를 소수라고 불러. 알겠죠? 합성수는 뭐야? 다. 소수가 아닌 애가 합성수야. 알겠죠? 이해되죠? 그러면은 2, 3, 5, 7은 합성수 아니에요? 그렇죠. 너 갑자기 왜 중1 때 배우는 건데? 자, 예,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소수는 정의가 뭐라고? 1하고 나만 약수로 들어있는 애가 소수야. 알겠지? 그 다음에 합성수는 뭐라고? 소수 아닌 애가 합성수야. 정확하게 말하면 1하고 나 말고 다른 약수가 또 있으면 합성수야. 그럼 1은 아무것도 아니야.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야. 왕따야. 알겠죠? 그래서 숫자는 소수 합성수 기준으로 약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됐지? 그러면 봐봐. 야, 여기 소수 몇 개 있는지 물어본 거야. 몇 개야? 2개잖아. 이렇게 쓰면 답이요, 그냥. 이해돼요? 그러니까 기억은 맞아 틀려.
맞아. 맞아요.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니은 봐봐. 니은은 뭐라고 써있냐면 ns다 이렇게 썼어. 이거 가장 큰 값이 얼마야? 자, 전체 집합이 10가지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뭐냐면 10가지만 사용해서 집합을 만들 수 있다 이 얘기야. 그죠? 네. 그럼 여기에 소수가 누가 있냐면 2하고 3하고 7. 5하고 7이 있어. 이거 4개가 들어가면 답이 4라고 나올 거니까 가장 큰 값은 4가 되는 게 당연히 맞죠. 이해돼요? 그러면 디귿 봐봐. 그냥 읽으면 풀려. 자, 이거는 무슨 소리야? 자, 이건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뜻이래 그러면? 소수를 포함하고 있는데 몇 개만 포함하고 있는 거야 무조건? 한 개만 포함하고 있는 거지.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S는 몇 개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질문이야 지금. 그지? 소수를 그러니까 풀어서 쓰면 이거야. 이 말을 그지같이 써놨는데 이 얘기야 결국에. 소수가 한 개만 포함되어 있는 집합은 부분 집합은 총 몇 개 있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되지. 봐봐. 케이스를 하나 풀어보면 돼. 2가 포함됐어. 그러면 3은, 5는, 7은 포함되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봐봐. 선택권 입장에서 봤을 때 경우의 수가 2는 한 가지 들어간다. 그 다음에 3, 5, 7은 들어가지 않는다로 하나지. 그러니까 걔네들은 경우의 수가 다 1이니까 곱하나만 하고 그러면 1부터 10까지 중에서 요 4개의 숫자를 뺐으니까 몇 개가 남았어요? 2에. 그러니까 6개가 남았으니까 2가 포함되고 3, 5, 7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6승이다. 이렇게 쓰면 되지. 근데 이런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총 4가지가 있죠. 2가 포함된다, 3이 포함된다, 5가 포함된다, 7이 포함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다가 총 다시 몇 개를 4를 곱해주면 답이지. 원래 똑같은 거 4개를 더한 거지만 그럼 얘는 답이 뭐라고 나올 거냐면 2에 8승이니까 128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지 256 아니냐 이러면 256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답이죠. 이해됐죠? 자, 그래서 거기 보면 2에 8승이라고 써있으니까 디귿도 참이에요. 이해돼요? 이렇게 풀면 되는 문제야. 야, 읽으면 풀려 그냥. 네. 알겠지? 근데 기억 니은 디귿 나오면 뭔가 어려워 보여서 안 푸는데 안 돼요. 알겠지? 네, 그냥 이렇게 읽으면 풀립니다. 16번. 자, 16번이 살짝 다른데 문제 스타일이. 자, 이거 한번 읽어봐요. 옛날 문제긴 한데 한번 읽어봐. 맨날 모든 책에 다 있어 이것도. 읽었어요? 16번. 자, 읽어볼게. S라는 집합이 있어요. 근데 얘는 1이라는 원소도 있고 2분의 1이라는 원소도 있고 2의 제곱분의 1이라는 원소 2의 3승분의 1이라는 원소 2의 4승분의 1이라는 원소까지 총 5개가 있어요. 공집합이 아니니까 공집합은 빼야 돼. 공집합이 아닌 서로 다른 집합을 A1부터 A31이다 이렇게 했어요. 왜 31개야? 왜 31개야? 어디 31개라고요? 거기가 31번까지 있으니까 31개잖아. A의 밑에 첨자로 31까지 써있잖아. 그러면 31개잖아. 네. 왜 31개야? 봐봐. 여기 원소가 몇 개 있지? 5개 있잖아. 네. 그럼 이걸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은 총 몇 개죠? 2의 5승. 2의 5승이죠. 근데 뭐는 빼라고 맨 처음에 했죠? 공집합은 빼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31개가 나오는 게 당연히 맞죠. 근데 여기에서 뭘 하라고 했냐면 지금부터 그 31개에서 가장 작은 원소를 뽑아서 다 더해라 이렇게 했어. 그러면 정말로 31개를 다 써놓고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거를 뽑아가지고 문제를 만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자, 풀어보죠. 그러면 어떻게 풀 거냐? 이것도 경우의 수로 풀면 진짜 쉬워요. 봐봐. 그럼 여기 5개의 숫자가 있는데 이 중에서 누가 제일 작아요? 놀라운 말을 하면 안 돼. 네, 그렇죠. 16분의 1이 제일 작죠. 그치? 네. 그러면 이에 4승분의 1이 가장 작은 값으로 갖는 집합은, 부분 집합은 총 몇 개 있을까? 얘는 반드시 포함하고 나머지는 들어가나 마나 상관이 없잖아. 2의 4승. 그치? 그러니까 2의 4승이다 이렇게 답이 나오죠. 이해돼요? 그러면 16개는 전부 다 최소값이 2인 거야. 1이 아니던데요, 답이? 그 다음에 당연히 아니지. 왜냐면 봐봐. 이번에는 2의 3승분의 1이 가장 작은 원소로 들어있는 집합이 총 몇 개 있는지 세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반드시 포함하고 이 녀석이 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설마. 안 되잖아. 그러니까 몇이야 이게? 2의 3승? 그래 이렇게 풀면 되는 거지.
그러면 2의 제곱분의 1이 가장 작은 부분집합은 얼마가 있겠어요? 2의 제곱이 있겠죠. 왜요? 요 밑에가 2의 제곱이잖아요. 이게 아니고 그치? 아니고 네, 그럴 것 같아요. 이분께서 들어가시면 이분이 못 들어가고 이분이 못 들어가니까 선택의 경우의 수가 한 개고 앞에만 2개잖아. 그치? 네. 그 다음에 2분의 1이냐 이렇게 되는데 얘는 얼마겠어요? 2겠죠. 네. 왜요? 1만. 그지? 네. 그럼 마지막으로 1이 가장 작은 원소로 들어있는 집합은 있어요? 없어요? 하나. 하나 있죠. 그지? 자, 하나 있어요. 됐지? 네. 누구? 1만 있는 집합. 됐죠? 그러면 놀랍게도 이거 계산을 하면 어려운데 계산하면 1이고 또 1이고 또 1이고 또 1이고 또 1이니까 답은 5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문제야. 돼요 이게? 네. 여기 뭐가 어려워 이게? 그치? 재밌지 않냐? 시시 언제예요? 진짜. 없어요? 네. 왜 쉬어요? 지금 나 하나도 안 했는데. 하네. 많이 했는데. 자, 몸만 조금 하려고 하면 쉬고. 자, 좀만 더 합시다. 근데 17번부터 조금 더 볼 건데 연산. 자, 연산을 볼 건데 여기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냥 쭉 넘겨요 그러면. 여기가 내용이 거의 없어서 이걸 못 푼다. 근데 이게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제일 넘겨볼게요. 봐봐. 좀 보면 17번 2017년에 나왔죠. 물론 2번이에요. 예. 2번 문제. 근데 우리 2번 틀릴 수도 있잖아. 아니에요. 이거는 맞춰요. 화요일 날을 기억해봐. 자, 맞았어요. 자, 문제 풀었어. 야 맨날 수학하고 보면 문제 푸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모의고사였잖아. 2017년 3월 모의고사를 풀었고, 자 넘겨볼게요. 봐봐. 2번에 나옵니다. 자 봐봐요. 18번도 있죠. 네. 18번도 2017년 수능에 나왔던 문제죠. 그 밑에는 16년에 나왔던 문제죠. 그죠? 근데 번호를 얘를 써줘서 좋은데 2번이나 24번에 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 틀리면 큰일 나 이런 얘기예요. 모든 번호가 다 그렇긴 하는데 특히 여기 있는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 얘네들 말로 재수 과학이 알겠죠? 이거 빼고 다 맞으면 진짜 제대해야 돼요. 진짜 억울하잖아. 그지? 네. 넘긴다? 그래서 네. 20번, 21번, 22번 봐봐요. 다 최근이죠. 2015년, 15년 문제들 이런 거 다 풀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알겠죠? 자,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문제들이 대다수고요. 다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집합이 쉽다고 한 거야. 어려운 문제는 나오기는 합니다. 나오긴 하는데 집합에서 어려운 문제 어떤 거냐면 지난번에 풀었던 문제들 같은 거 맨 마지막에 있는 문제들. 근데 그것도 3월이나 나오지 그 다음부터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 일단 다 맞출 수 있으면 별로 큰 걱정은 없는데 그래서 내가 2학년이랑 1학년 시험이 더 어렵다고 하는 거야. 근데 여기 풀다 보면 조금 어려운 문제가 이제 어디에서 나오기 시작을 하냐면 32번 뭐 이런 게 조금씩 어려워요. 보여요? 네. 예, 고등학교 1학년 문제들이 오히려 더 3학년이 푸는 문제보다 어려워. 낼 게 없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막 내는 거야. 예, 그래서 얘네들은 뭐 시험에 그렇게 막 근접한 문제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있으니까 한번 보면 32번 이거는 부등식 문제에 가까운데 부등식으로 표현한 거죠. 즉 부등식을 집합으로 표현한 건데 x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 그 다음 여기는 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다 이렇게 나와 있고 0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은 x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x의 제곱이고 플러스 x의 마이너스 a고 그 다음에 크다. 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얘네들의 교집합을 했다라고 써 있는데 교집합을 했더니 뭐라고 나왔냐면 x바 그 다음에 1보다는 큰데 그 다음에 여기는 3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왔죠. 됐어요 이게? 돼요? 네. 자 봐봐 이거는 모양을 잘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답이 뭐라고 나올 거냐면 야 봐봐 부등식 얘기 하나만 하면 2차 부등식 이거는 공식이니까 그냥 외우고 있으면 돼요. 모를 일도 없지만 2차 부등식이 이렇게 있었어요. ax의 제곱 플러스 bx의 플러스 c는 뭐 예를 들면 자 0보다는 크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서 조건을 만들 때 꼭 2차 부등식을 만들 때는 내 말 들려? 네. 2차 부등식을 만들 때는 봐봐 무조건 이것 때문에 실수해서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a는 무조건 양수로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죠? a는 무조건 양수로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거야. 얘가 음수면 공식을 못 씁니다. 그래서 얘가 음수면 양수로 바꾸고 부동 방향 바꾸신 다음에 문제 풀기 시작해야 돼. 알겠지? 봐봐.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 부등식을 인수분해합니다. a로 묶은 다음에 예를 들면 x 마이너스 알파와 x 마이너스 베타로 부등호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면 자 인수분해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답이야. 이거 답은 무조건 뭐라고 나오는 거냐면 x는 누구보다 알파가 작다고 할게. 여기 위에다 쓸까? 자 이렇게 됐다라고 쳤을 때 얘는 답이 뭐라고 나오냐면 x는 알파보다 작다 또는 x는 베타보다는 크다 이렇게 나오는 게 답이야.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1번 공식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식은 a의 x의 제곱에 bx의 플러스 c인데 이거는 작다 이렇게 나왔어요. a가 당연히 양수야. 그래서 얘가 얘를 인수분해를 했더니 a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고 0보다 작은 값이다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요거는 부등식의 답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알파보다는 큰데 x는 누구보다 베타보다는 작다 이렇게 써주면 답이야. 이거 모르면 큰일 나. 됐지? 돼요 이해? 네. 왜 이렇게 되는지도 알아요?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아는 사람? 외웠는데요? 그냥 외웠죠, 그지?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아는 사람 미적분에서 배웠어. 미적분은 안 배웠지, 그지? 자, 미적분에서 배우는데 봐봐. 이거를 3차 함수 같은 걸로 배우는데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할 테니까 야 눈을 좀 크게 떠볼래? 봐봐. 자 봐봐. 진짜 크게 떴어. 난 진짜 이거. 봐봐. 한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이게 이유야. 내 말 들려? 이게 이유인데 a가 양수면 얘를 그래프로 그렸다 쳤을 때 어떻게 생겼어?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지. 네. 아래로 볼록하게 만드는 목적이야 이게. 알겠지? a를 양수라고 만든 이유가 뭐냐면 얘를 아래로 볼록하게 고정시켜 놓으려고 하는 거야. 아래로 볼록해졌어. 그러면 0은 누가 되는 거야? 무슨 축? Y축. 아, 이거 X축. 그래 x축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포물선이 x축보다 어디에 있다? 위에. 그래 위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포물선이 이렇게 있는데 x축이 이렇게 있는데 위에 있는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x값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랑 여기잖아. 그래서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되니까 아 알파보다 작은 거하고 베타보다 큰 게 답이구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냐? 이거 되게 쉽지 이거 그지? 이걸 왜 몰라서 외우고 있어. 아 외워야 돼. 안 외우면 큰일나는데 외울 때 봐봐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왜 이렇게 되게 쉬운 걸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냐면 외우는데 당연히 외워야지. 안 외우면 어떻게 문제를 풀어요. 근데 외울 때도 이해한 다음에 외워봐. 아무것도 아니야. 알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쉬는 시간을 기다리지 말고 봐봐. 이렇게 돼서 그런 거야. 알겠니? 그러면 봐봐. 얘도 한번 해석해볼래요? 네가 해봐. 그거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있고 순서가 이래. 네. 오른쪽에는 뭐가 있어? 0. 0이 무슨 축이야? X. X축이 있어. 근데 누가 작으니까? 저기. 포물선이 작으니까. 포물선이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아래에 있는 X값의 범위를 구하는 부등식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여기야. 알파랑 베타 사이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자, 눈을 크게 뜨고. 자, 이거랑 요 사이에 있으니까 다르죠. 그림은 똑같지만. 이해됐죠? 네. 그래서 부등호 방향에 따라서 답이 이렇게 나오는데 당연히 외워야지. 이건 1초 만에 나와야 돼. 이거는 중3 때 이미 외운 거야, 사실은. 네. 고1 때 외웠어, 늦게 외운 애들은. 근데 왜 그런지 모르고 외우지 말고 이제는 알고 외우라고. 이거 봐봐. 이거 3차 함수로 바꿨어. 그래도 똑같잖아, 내용은. 그리고 미적분 문제 뭐 거의 대부분이 그거지 뭐. 자, 보세요.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 이거 지워도 되죠? 그럼 봐봐, 이제 한다. 여기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드는 거냐면, 그럼 내가 얘를 갖다가 x-알파랑 x-베타다 이렇게 썼을 때 x는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x는 베타보다는 크다 이렇게 생겼어야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 다음에 얘는 알파 베타는 아닐 것 같으니까 얘는 다른 값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는 x 마이너스 감마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얘는 x 마이너스 델타 이렇게 했을 때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니까 감마가 작은 숫자라고 쳤을 때 감마보다는 그 다음에 델타보다는 해서 x가 요 사이에 있구나 라고 문제가 풀린다는 거야. 그러면 얘를 내가 수직선으로 그렸다라고 쳤을 때 여기에 감마가 있고 여기에 델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드모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도 드모가 있고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를 내가 겹쳐서 그렸을 때 1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니까 1이 여기에 있어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다른 숫자 얘가 알파겠죠? 얘가 베타겠죠? 자, 알파는 이런 식으로 가세요 라는 얘기가 된다는 뜻이야. 되니 이해? 네. 그러면 얘네 둘의 뭐니까? 합집합. 뭐라고? 고집합. 교집합이니까 깜짝이야. 교집합이니까 어디를 칠하는 거야? 동시에 만족하는 데를 칠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얘가 얼마인 거야? 3인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A값 구하러 가자. 그러면 여기 A값은 내가 여기 X에다가 누굴 집어넣으면 인수분해 된 거니까 여기는 알파가 아니야 미안 베타야. 베타가 얼마라고? 1이라고. 그럼 내가 여기 X에다 얼마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답이 얼마 나오겠어? 0 나오겠지. 그러면 내가 1을 집어넣었어요. 자 이제 그거에 따라서 1 플러스 1 마이너스 A다 이렇게 쓰면 답이 0이야. 그러면 여기서 A는 얼마예요? 2요. 이렇게 풀면 끝이야. 그러면 다시 이번에는 요 위에 있는 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3을 집어넣으면 9고요. A가 2니까 마이너스 3이 6이고요. 맞나? 아까 내가 A가 얼마라고 했죠? 2죠? 3이죠? 그 다음에 다시 플러스 B인데 A가 얼마 나와? 0이겠지. 그럼 여기서 B값은 얼마라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라고 나오는 게 맞지. 됐어요, 이해? 네. 됐죠? 자, 그러면 A랑 B의 합집합을 구하세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A랑 B의 합집합을 구하세요가 문제니까 봐봐. A와 B의 합집합은 어떻게 되겠어요? X는 누구보다 작아?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X는 누구보다 커? 감마. 감마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지? 저기가 감마예요? 이거 감마. 아, 맞잖아. 됐지?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있는 숫자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부등식을 다시 풀라는 거니까 봐봐. A라는 집합을 다시 써줄게요. A라는 집합은 X파 그 다음에 AB 값을 다 찾았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그러면 얘는 이것만 인수분해 할게. 그냥 여기서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3하고 X 플러스 1하고 나오니까 결국에는 마이너스 1하고 그 다음에 3이었단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알파에 해당하는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B라는 집합도 마찬가지로 풀면 X바라고 나오고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다. 자, 얘가 0보다는 크다. 이렇게 나온 거니까 요것만 인수분해해서 다시 쓰면 X 플러스 2하고요. 그 다음에 X의 마이너스 1하고요. 자, 이렇게 된 다음에 0보다는 크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얘는 간만데 간만은 얼마가 된 거였냐면 마이너스 2였다.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죠. 이해돼요? 됐나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러면 뭔가 잘못됐는데? 마이너스 1하고 바뀌어야 돼. 잠시만요. 이거 뭐 잘못 풀었어요? 아, 내가 잘못 풀었군요. 얘가 반대네요. 그지? 미안.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마이너스 2고 이렇게 되는 게 맞죠? 얘가 파란 거고 얘가 빨간 거, 얘가 하얀 거니까. 그지?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게 답이에요. 그래서 얘를 답으로 다시 쓰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생긴 걸 답으로 고르면 되고 답은 5번이죠. 됐어요, 이해? 네. 자, 그래서 2차 부등식은 이렇게 해결을 해야 돼요. 알겠죠? 아까 그냥 외우는데 외울 때 이유를 좀 알고 외우자 이런 얘기였어요. 넘어갈게요. 그러면 요 페이지에 혹시 다른 거 있어요? 어려운 거? 없으면 36번 쪽에서부터는 좀 이따 다시 합시다. 한 5분? 10분만 이따 다시 합시다. 알겠죠?